안녕하세요. 행복한 변화, 새로운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경상남도 의회입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5월 1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일까지 열흘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85회 임시회 내용, 경남도 의회 시그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 본회의 길라잡이에서 살펴봅니다. 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 등 의회 내 다양한 소식 알아봅니다. 제385회 임시회 1, 2차 본회의에서는 경상남도 및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 동의안 2건, 결의안 3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과한 안건 살펴봅니다. 먼저 경상남도의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안입니다. 도청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0조 6,204억 원 대비 7,908억 원이 늘어난 11조 4,112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 등 국비 변동분 등을 반영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민생경제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 354억 원, 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업계 민생경제 지원 682억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어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알아봅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은 학교 방역인력 지원 217억 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24억 원, 학교시설 환경 개선비 1,479억 원 등 기정예산 5조 2,244억 원 대비 3,317억 원 늘어난 5조 5,561억 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눈에 띄는 조례 살펴보겠습니다. 송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 개정 조례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문서 등의 작성 시 준수사항,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대한 국어 책임관과의 사전 협의 및 실태조사, 국어 책임관 지정 의무 등이 담겼습니다. 이어 김윤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이는 소방시설 공사를 완료하기 전 자문단의 검토를 받아 불량 및 부실시설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도내 여성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습니다. 이어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들이 도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제대로 관람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 살펴봅니다. 조영재 의원은 우수 고교생이 지방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의대와 치대, 한의대나 로스쿨 등을 지역에 유치할 것을 제안하고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철 의원은 잘못된 항만시설 보호지구 지정으로 인근 상인과 주민이 오랜 시간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사천 항만시설 보호지구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성갑 의원은 초등학교 앞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픽업존, 즉 차량 승하차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성미 의원은 인터넷 및 각종 앱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 구입이 쉬워진 것을 지적하며 마약 수요와 공급 차단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비롯한 도와 교육청, 경찰청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영실 의원은 부동산 투기 행위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우리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에 맞게 경남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종화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함안에 건립될 경우 함안 주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병원 내에 소각장과 멸균 분쇄장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손태영 의원은 질이 문화적으로 인접한 시군 간 연계 협력 사업은 자치분권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의령, 함안, 창녕, 합강권형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백수명 의원은 이건희 미술관은 지방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남이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서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건희 미술관을 경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뜻을 모아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근숙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 태양광 발전 사업을 도청과 교육청 등 공공기관 사업소에서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성현석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이 점차 확장되는 요즘 관상어를 활용한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반려동물 박람회나 수산 분야 박람회 등에 관상어 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김윤철 의원은 원자폭탄 후유증은 대물림이 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은 피해자 1세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 2, 3세대를 위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정훈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백신 확보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고 이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기 의원은 서부권에 치우친 균형 발전 정책으로 동부권의 발전 정책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동부 경남의 발전을 위해 비음산 터널 개설과 경상남도 산하기관의 도내 균형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강철호 의원은 도내 18개 시군 중 12곳이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했다며 낙후 지역을 살릴 균형 발전 정책의 확대와 이중주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제38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별 각 소관부서의 2021년 경상남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공통적으로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와 남강댐 취소능력 증대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채택 논의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 상황을 보고받고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21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경상남도 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국과 농정국, 농업기술원의 2021년 경상남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1년 경상남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 심사하고 경상남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의회 각종 소식을 살펴봅니다. 경상남도의회 이모저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 신용곤 도의원은 지난 5월 6일 창녕군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방문해 일손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는 자체에서 마련한 인력풀을 이용해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중개해주고 농작업자를 위한 교통비, 숙박비 등 부대 간접 비용을 지원해주며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날 김하용 의장단은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 제3회 따오기 야생 방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따오기 먹이주기 체험을 하고 이어 야생 적응 훈련을 마친 따오기 10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하용 의장은 천연 기념물인 우포 따오기의 번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당부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 김하용 의장과 도의원, 의회 사무처 직원 60여 명은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단감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현재 농촌은 봄철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마저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날 농촌 일손 돕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명씩 3개 농가로 분산해 꼼꼼하게 단감꽃 속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김하용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농촌 일손 돕기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도정 주요 현안 공유를 위한 도의원과 도지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추진 사업에 대한 김경수 도지사의 설명이 있은 후 참석 도의원들과의 질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김 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그 역할을 경상남도의회가 맡아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하용 의장은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도내 전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경상남도의회는 2개 특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돼 활동 중에 있는데요. 바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와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력 규탄하며 도내 어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의회 차원의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고요.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는 남강댐 방류로 인해 사천 시민이 입을 피해 방지를 위해 사천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경상남도의회는 도민이 체감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